요새는요,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어떤 수행자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아, 왜 요새 사람들은 이렇게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이렇게 다 봐. 너무 행복해서 좋아 죽어요. 그럼 다 일찍 가겠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봐. 너무 환상적이야. 저렇게 살고 싶어 하면 일찍 가겠죠. 왜 안 하거나 늦게 할까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행복해 보일 때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딱 돌아오니까 현실이 눈을 떴대요. 얘는 너무 빨리 꿈에서 깬 거야. 신혼여행까지만 꿈 같았대. 연애하고 신혼여행까지. 그 다음에 딱 현실을 보니까 자기가 하녀가 돼 있더래요. 할 일이 너무 많고. 아기를 낳았더니 인생은 끝난 것 같더래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런 걸 옆에서 보면서 동생이 이렇게 얘기했대. 언니, 아우 난 언니 보니까 정말 결혼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첫째로는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보다는 현실에 갇혀서 힘들구나. 그것 때문에 안 하겠죠. 두 번째, 진짜 이유는요. 두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새는요. 혼술, 혼밥 그런 얘기 많죠. 나 홀로족이 많아요. 그래서 슈퍼 가면 막 한 사람 먹을 양만큼만 이렇게 포장을 해놓고요. 일본은 우리보다 더 먼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재작년이니까 일본에 갔는데 식당이 다 조그매. 그리고 어느 식당을 갔더니 테이블에 다 벽을 보고 붙여놨어요. 혼자 먹어. 다 벽을 보고 다 핸드폰 보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다 혼자 왔어요. 점점 나홀로족이 늘고 있죠. 왜냐? 소통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소통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힘든 게 사람끼리 소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스마트폰이랑 소통해. 왜? 스마트폰은 일방통행이에요. 내가 검색어를 딱 놓고 자 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띄워주죠. 걔가 의견을 내면서 스마트폰이 여러분한테 난 싫거든? 그거 보지 말고 딴 거 봐. 뭐 이러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한테 소통할 때는 어때요? 엄마 나 밥으로 뭐 먹고 싶어요. 반찬으로. 그럼 엄마가 얘 그건 몸에 안 좋아. 인스턴트 먹지 말고 이거 먹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저항을 느끼는 거야. 현대인은 그 소통을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어려워하는 까닭에 소통 안 하려고 하고요. 일방통행하는 게임, 핸드폰 이것만 갖고 놀아요. 게임도 어때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지 거기서 피드백이 나한테 뭘 요구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내가 그냥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뭐냐? 불행이죠. 외로움이고. 인간은 오직 소통을 통해서만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외롭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결혼했어도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어도 소통하지 않으면 외로워요. 니체가 얘기했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얼핏 들으면 이해가 안 가요. 군중이 많은데 왜 고독할까? 마음 소통을 안 한다는 거예요. 현대인을 얘기하는 거야. 아파트 문 탁 닫고 들어가면 서로 옆집에 누가 있는지 모르고요. 가끔씩 요새 뉴스에 나오잖아요. 죽고 나서 한 달 후에 냄새가 났다. 사람이 안 다녀서 아파트 경비원이 가봤더니 문 따고 들어갔는데 이미 시체가 썩었다. 이게 현대인의 소통의 부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소통을 왜 싫어하느냐? 무서워서요. 두려워서. 현대인은 과거에 순박했던 우리 조상, 옛날 분들보다 마음이 상처가 많아졌어요. 사회생활이 되게 복잡해지고 각박해지고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져요. 스트레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아가 상처받기 쉬워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혼나 꾸지람 내키고 혼내켜도 네 이러고 금방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만 혼나도 어때요? 너무 두렵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차라리 죽고 싶고 자살도 하고 회사를 못 나가고 집에서 혼자 틀어박혀 있고 이런 사람이 많죠. 상처를 조금만 스크래치가 나도 상처를 잘 받는 애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남하고 얘기하다가 내 의사를 전달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너무 상처받을 것 같고 내가 이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상처받아서 나 버리면 어떡하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엄마 아빠가 사는 걸 보면서 엄마 아빠가 서로 상처받고 이런 걸 보면서 아 나는 저렇게 자신이 없어. 무서운 거죠. 예전에는 3대가 한 가족으로 살 때는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을 때는 어땠죠?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있을 때 엄마 아빠가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면 어때요? 조심해요. 싸울 것도 이렇게 조심조심하고 참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손주들은 더 안정감이 있는데 지금은 어때? 핵가족화가 돼서 엄마 아빠가 뭐 그냥 노상 싸워요. 그런데다가 엄마 아빠가 아침에 나가면은 저녁에 밤늦게 오니까 예전에 CF 보니까 이런 CF 있더라고요. 아기가 딸인데 아빠한테 아빠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빠가 학교 그 회사 갈 때는 아이는 자고 있고 들어오면 또 아이는 자고 있고 어쩌다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눈에는 아빠가 가끔씩 놀러 오는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소통의 기회도 적어졌어요. 거기다가 소통의 기회도 적어진 데다 소통할 때 너무 두려워요. 상처 입을게. 그래서 아이의 상처 입는 거 생각하느니 그냥 말자. 차라리 외로움을 선택하고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살다 보면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 먹으면 외로워지죠. 외로워져서 그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요새는 오히려 황혼 이혼도 많지만 황혼 결혼도 많이 늘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예전에는 나이 들면 그냥 혼자 살아 이런 경우 많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젊었을 때는 혼자 사는 나홀로족이 많다가 늙으면 오히려 왜? 너무 외로우면야 차라리 싸우더라도 소통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소리 지를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뭐라고 말이라도 한마디 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죠, 인간 마음이. 여러분 늙은 노부부가 살다가 별말 안 하고 그냥 살아도 한 명이 먼저 돌아가시면 나머지 한 명은 어떨까요? 너무나 버려진, 남겨진 외로움을 느끼죠. 인간이 그냥 옆에 체온만 있어도 누군가 어떤 존재만 있어도 위로받는다는 걸 나이 먹고 그러면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 소통의 절실함을 느껴서 이제 늦게는 늦지막게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소통을 두려워하는 이유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이게 진짜 문제인 거야.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학교 갔을 때 소통을 가르쳐 준 선생님 우리 때는 가끔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와서 어제 어땠어? 엄마 아빠랑 어떤 일 있었어? 너는 얼굴이 왜 그러니? 이렇게 하나씩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님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 선생님들은 어때요? 지식 전달자죠. 그냥 지식만 가르쳐요. 그래서 소통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요. 여러분 그 소통하는 법을 대부분 가정교육이라고 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는데 부모님이 입으로 얘기하는 거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배워요. 부모님이 사랑하고 남편이 부인을 얼마나 존중하고 부인이 남편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엄마와 아빠의 관계를 보면서 아이들이 아 부부관계는 저런 거야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부부관계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은 결혼하기 싫죠. 소통을 싸우는 거로만 소통하는 걸 본 자식들은 내가 우리 부모처럼 저렇게 살려고 결혼해? 하기 싫죠. 그리고 배운 건 오직 싸움하는 것밖에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법을 모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 친구가 유치원 선생님이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유치원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낮잠 시간에 걔는 안 잔대요. 그리고 다니면서 다 꼬집는데 애들 얼굴을. 그래서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저 아이를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 애를 유치원에 안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 상담을 했대요. 그 아이 엄마 아빠를 오게 했는데 아버지 얼굴이 온통 다 꼬집혔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물어봤더니 엄마가 꼬집는 거예요. 아빠를. 아이가 얘기한대요. 싸울 때 엄마가 아빠를 꼬집는다. 그러면 아빠는 물건을 막 집어 던진다. 아이가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아 소통은 저렇게 꼬집고 던지는 거야. 본 그대로 하는 거죠. 소통은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인체 오감으로 보고 배워요. 그래서 머리로 아무리 나빠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해도 그냥 하게 돼요. 좋다 나쁘다를 넘어가 있죠. 그냥 배운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소통을. 그런데 그걸 가르쳐주는 가장 직접적인 선생님인 엄마 아빠가 제대로 소통하는 거를 못 가르쳐 줬을 때 우리는 소통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또한 올바른 소통하는 모습을 못 보여줬어. 그렇게 때리거나 꼬집거나 화를 내거나 막 분위기가 살벌하게 만드는 이상한 소통을 하는 걸 봤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소통을 사랑스럽고 행복하게 하는 거를 못 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뿐이 아니죠. 학교에 가서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자랐으면 얼른 학교 가야지 이럴 텐데 어떤 선생님 시간은 여러분 무섭지 않았어요? 막 그냥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그런 선생님 시간은 두렵죠. 소통은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소통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마음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게 소통입니다.
이 마음 공부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들어가야 돼요.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미움이 올라와도, 죄책감, 수치심이 올라와도 솔직하게 표현하고, 사랑이 올라오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상대 입장을 고려하면서 마음 다치지 않게 잘 얘기할 수 있는 기술, 상대 마음을 배려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술, 이게 마음 공부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듣고 자란 사람이 잘하죠. 그런데 주변에 싸움이 난무하고 소통 안 되는 거를, 불통을 많이 보고 자란 분들은 소통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통보다는 불통이 많고요. 사랑보다는 미움이 많고요. 그건 우리 뉴스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선행했다는 뉴스는 어쩌다 한번 나오고요. 주로 부부끼리 죽였어요. 부모가 자식을 죽였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였어요. 뭐 이런 뉴스 나오죠. 되게 험악해진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런 뉴스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은 치명적인 거죠. 이래서야 우리가 행복할 수 없어요. 어디 가나 서로 사랑으로 소통하는 걸 봐야 흐뭇하고 행복하고 감동인데, 어쩌다 한번 감동적인 뉴스 나오면 여러분 어때요? 눈물 나오죠? 너무나 멋있고 남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구하고 사랑 주고 한 거 보면 행복하잖아요. 그걸 많이 보고 부부끼리 사랑하는 모습이 넘쳐나고 할 때 결혼도 하고 싶어지고. 왜? 소통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현대인이 결혼을 미루거나 늦게 하거나 안 하는 이유, 소통이 무서워서예요. 소통할 수 있는 마음 공부를 배우는 게 우선이죠. 먼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상대 마음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고 상대하고 소통하면서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결혼이 그렇게 두렵거나 힘든 일이 아닐 텐데, 많은 현대인들이 머리 공부만 한 탓에 소통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혼 안 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죠. 소통이 없기 때문에 사회 곳곳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살인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소통의 기술을 배워서 잘 소통할 때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물론 결혼율도 높아지겠죠. 자식도 더 많이 날 거예요. 왜? 여러분, 자식 출산율이 줄어드는 건 꼭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아이를 키울 때 충분히 소통하면서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도 지금 내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가 징징거릴 때 그거 다 받아주고 아이를 치닥거리 하면서 아이랑 잘 소통하면서 살 자신이 없는 거죠. 다른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아이와 소통하는 거 보면서 부모는 힘든 거야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기쁨을 느끼는 것보다 힘듦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자식도 안 나는 거고, 남편이나 아내가 되는 기쁨을 느끼는 것보다 남편 노릇하기 힘들고 아내 노릇하기는 엄청 힘든 거야 이렇게 느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소통만 잘 된다면 행복한 일이죠. 누군가의 남편이 된다는 거, 아내가 된다는 거, 또한 누군가 내 자식이 생겨서 그 자식을 키운다는 거, 너무너무 행복한 일인데 그 행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소통을 못하는 에고가 놓치고 있고 그만큼 그 행복을 놓치니까 삶은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그래서 할래 안 할래 하면 한번 해보고 후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가 뭐냐? 경험을 통해서 불행할지언정 내가 한번 경험해 보는 게 이 에고가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꼭 불행할 걸 예상하나요?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 마음을 보고 상대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잘 소통할 수 있고 행복 느낄 수 있는 마음 공부를 체험하셔서 공부하셔서 결혼율도 높이고 출산율도 높이고 사회가 더 아름답고 소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